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블로그 쓰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 생각나는 글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것을 글로만 남기기에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제가 서양 철학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리코딩해서 보관하려는 목적이 이 유튜브를 찍는데 가장 큰 목적이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겠다, 뭐 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그거는 뭐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서양 철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구나. 저 사실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공대 출신이고 이공계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이언티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엔지니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일단 철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턴가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일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탈레스죠. 탈레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뭐 되게 유명한 이야기겠죠. 모든 것은 다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물을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냐. 예, 요게 그때 처음에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놀라운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고 생각을 왜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액체도 됐다가 기체도 됐다가 뭐 추우면 고체도 됐다가, 그래서 액체와 기체와 고체 뭐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무도 됐다가 뭐 쇠도 됐다가 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뭐 생활 환경에서 이런 관찰 가능한 실체로서 이렇게 물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재료공학 전공자로서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그런 물질들이 사실은 이게 물을 워터의 물로 보지 말고 리퀴드의 물로 본다면 이거에 또 일리가 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됐고요. 모든 물질이 쇠 같은 것도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기체가 되죠. 그리고 온도가 좀 떨어지면 쇠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떨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쇠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레스란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이 일식 같은 것도 관찰이 아니지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천문학자이기도 하면서 수학까지 뭐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고, 탈레스의 정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원안에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라미드 높이 같은 것도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탈레스란 사람이 왜 철학의 시초라고 불렸냐. 그 탈레스란 사람 이전에는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뭐 제우스라든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믿고 모든 것은 다 신들의 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스는 이 세상을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만물의 근원을 일단 찾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 이후에 탈레스의 제자, 뭐
아만드로낙시우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탈레스 이후에 뭐 플라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쭉쭉쭉쭉쭉 나오면서 철학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탈레스를 철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레스 이후로 사람이 이제 이성이 싹트기 시작하고 묻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시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서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시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탈레스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서양 철학의 그런 공부의 과정이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었고 지금도 서양 철학을 공부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의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약에 이 영상이 재밌다면 저를 따라서 오시면 서양 철학에 대해서 공학자들은 서양 철학이 철학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도 오빠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똑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과학적인 생각이랑 섞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레코딩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탈레스의 제자죠. 굉장히 다른 동양 철학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그거예요. 동양 철학은 위에 스승이 있으면 스승의 생각을 반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스승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탈레스의 제자가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탈레스의 생각을 뒤집어요.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 그 다음에 있었던 뭐 제자 같은 경우에도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을 또 뒤집으면서 또 발전해 나가고 뒤집어서 또 발전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는 아낙시메네스거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공자 계열, 그 유학 계열이랑 그 다음에 불교 계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교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라는 천재죠 천재 뭐 기원전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서양 철학은 굉장히 미미한 데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동양 철학을 넘어서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이 제가 느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계속 공유할 생각입니다. 뭐 편집 없이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원 테이크로 그냥 쭉 가서 레코딩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네, 다음 시간 내일 또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